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각종 지표가 곤두박질치며 전국 모든 아파트 값이 하향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세 하락이 오면 집값이 2배에서 6배까지 치고 올랐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거품이 심한 상황이라서 엄청난 재앙이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 4인방조차 대폭락을 여러 차례 경고한 상황이며 IMF를 비롯한 각종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 집값 거품 붕괴를 우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반등 없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100년 만에 최대 재앙이 온다. 전국 집값 100% 하락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전만 같으면 이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줄 서 있었잖아요. 이렇게 쭉 줄 서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띄엄띄엄 있네요, 이제. 자, 지금 현재 사전청약, 2차 사전청약이 이런 짝이에요. 뭐 지금 엄청나게 경쟁률이 센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열기가 꺾였습니다. 2030 MZ세대 집값 하락 최고 위험하다. 특히 2030 세대 그리고 MZ세대 이렇게 부르죠. 자, 영끌, B2 20대에서 30대 매입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위험하냐? 먼저 영끌 B2를 했기 때문에 빚을 내서 너무나 무리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매입했느냐? 위험 요인은 뭐 있냐?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2030 세대 2021년 대출 비율이 무려 42%. 즉 자기 돈은 한 58%고 대출 비율이 42%예요. 빚 가지고 잔치한 거죠. 자, 이 금융권 9조 3천억 원 채무 불이행 1조 2천 2030 세대가 무려 약 10조 원에 가까운 이 금융권에서도 이렇게 빚을 냈고요. 그리고 채무 갚지를 못한 그 금액도 무려 1조 2천억 엄청납니다. 왜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빚을 많이 졌냐? 자, 신혼부부 젊은층 대출 이게 많아요. 예외가 많습니다. 전세 대출도 허락을 해가지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집을 무리하게 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벌었어요. 매입. 자, 비율 1월에서 9월 서울은 대략 한 44%가 2030이 매입한 거고 경기도 36%, 인천 33.2%로 바로 작년에 비해서 대부분 한 20% 이상 증가했어요. 자, 갭 투자도 전체 갭 투자의 무려 45% 이상이 2030. 20대야 뭐 집을 별로 안 잡으니까 30대라고 보셔도 돼요. 강남 3구도요. 돈도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30대는 2030이 뭔 돈이 있겠어요. 부모 찬스를 얻어가지고. 자, 서초 44%, 송파 36.4%. 자, 그러면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느냐? 자, 대출 제한, 금리 인상 확대로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 분위기잖아요. 그 위기를 맞고 있고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기대감보다 하락했을 때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에 2에서 5년 대세 하락으로 이제 추락하게 되면 무려 30에서 60% 폭락을 가져오는 파산 또는 경매 뭐 이런 아주 위험성에 처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대폭락, 단기 신호와 장기 신호 이거 아주 중요하죠. 자, 지금 현재 최근에 일어나는 단기 신호 그 다음에 한 2, 3년 후에 계속 발생할 장기 신호를 같이 구분해 봅시다. 먼저 왼쪽에 단기 신호.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죠. 거래가 적어서 좋을 건 없어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사실 지금 이 두 가지 때문에 집값이 꺾인 건 맞아요. 심리가 꺾여가지고. 더군다나 분양 확대. 이제 갈수록 분양이 해마다 3기 신도시 및 택지주구 등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각종 지표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의 어떤 지표 한 10가지 있는데 거의 8, 9가지가 추락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자, 분양이 무려 200만 가까이 되고요. 다주택자 포함해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자 뭐 이런 사람들 자 800만 채나 돼요. 어마무시하죠. 법인도 마찬가지죠. 자, 긴축 정책 앞으로 이제 돈을 계속 찍어내기보다는 물가 상승을 우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긴축 정책을 쓸 텐데 이것도 집값 급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어요.
생산 인구도 줄고 1인 가구 늘어나고 저출산에다가 자, 새 정부, 이제 정부가 새롭게 들어설 거 아닙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정부는 집값 빵점이라면 앞으로 정부는 집값을 안 잡을 수 없어요. 그럼 본인들을 위해서도 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금융위기 터지는데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자, 이제 상승기와 하락기, 상급지와 하급지 이것도 별표를 쳐볼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하급지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안 좋은 곳들. 상급지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들을 말하죠. 자, 하급지, 이 하락장 때 3억이었고 상급지가 6억이었다. 가격 차이는 3억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자, 3억짜리 보세요. 자, 하급지가 6억으로 약 2배 정도 뛰었네요. 그렇지만 가격이 비싼 것들 6억짜리는 무려 16억으로 뛰었어요. 자, 3억밖에 차이 안 나던 이 가격이 지금 10억까지 벌어졌어요. 실질적으로는 2010년부터 2021년 현재만 놓고 본다면 더 벌어졌어요. 지금 6억짜리가 16억 뛴 게 아니에요. 지금 6억짜리는 다 20억 다 넘어갔어요. 서울은. 알았어요? 자, 다 넘어갔고 3억짜리들은 한 7억, 8억 이 정도 왔겠죠. 이제 하락장. 그럼 하락장은 어떻게 되느냐? 자, 16억까지 뛴 것들이 얼마만큼 빠지느냐면 여기 보시면 8억 정도로 떨어집니다. 뭐 옛날만큼 가격은 아니래도 거의 반토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억짜리는 좀 덜 떨어지죠. 반토막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4억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급지. 자, 이때 10억이었던 게 이때 8억이 4억이니까 가격 차이는 4억이 되겠죠. 자, 이처럼 떨어질 때 그래서 이 하락기 때 이 떨어질 때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뭔가를 갈아타기 하려고 하면 안 돼. 증여도 이때 하면 안 돼요. 너무 비싸요. 알았죠? 매수도 이때 하면 불리합니다. 이제 최근 집값 하락 요인을 4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초강력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이 술렁거리고요. 집값 상승폭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자, 먼저 대출 중지, 농협, 국민, 하나은행 대출 제한, DSR 이번에 확대한 거 아시죠? 자, 이제 2단계, 3단계로 가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제2금융권 연계해가지고 대출 제한을 두게 생겼어요. 타행, 대환대출 중단,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자, 이미 8월 달에 1차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고 11월 이번 달에 2차가 거의 확실합니다. 자, 인상폭은 각각 0.25 그러니까 0.5%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내년은 어떻냐? 이것도 거의 유력해요. 자, 2022년 무려 0.25%씩 3번 추가로 3번. 현재 2번 올린 것만 가지고도 지금 금리 시중금리가 5%까지 지금 변동금리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다음엔 얼마까지 뛸지 상상 초월이죠. 자, 미국도 테이퍼링은 당연한 거고 금리 인상 테이퍼링 자 21년 그리고 2022년 원래는 23년에 금리 인상한다고 신문에서 떠들어댔잖아요. 그러더니 하반기 하더니 이제는 상반기. 자, 제가 보기에는 2022년 현재로는 중반기 내년 중반기고 그 전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신흥국가들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부 선진국들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예요. 영양,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증시, 부동산 폭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 중국 집값도 급락하는 것도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상위 10개사 그러니까 헝다처럼 자, 개발회사가 상위 10개사인데 무려 자, 3개사를 제외하고 모두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파산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이거 헝다 뭐 풀린 거 아니에요. 파산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파산을 하든 안 하든 이 중국 정부 엄청난 골칫덩어리예요. 게르게 지금 이게 게르기예요. 게르. 6년 만에 오죽하면 6년 만에 하락 전환했겠어요. 중국 집값이. 자, 부동산 위험 4대 경제 수장들 어떻게 폭락 얘기를 하면 옛날에 미나리밭처럼 폭락 얘기하면 안 됐잖아요. 근데 수장들이 어떻게 폭락 경고를 더해요. 주식 환율 집값 퍼펙트 스톰 아주 심각한 단어죠.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자, 금감원장이 경고했고 홍남기도 집값시장 예측보다 큰 폭 조정 올 수 있다. 연일 한 번 경고한 게 아니에요.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집값 급등 가격 조정 이어지면 폭락한다. 하락한다는 말도 안 써요. 폭락. 기대심리, 투기수요, 불법거래 이런 것들이 상승을 견인했는데 자, 지금 너무 모든 각종 지표가 아주 거품과가 최고 수준이라서 위험하다. 이미 이 말 한 이후로 지금
급격히 꺾이고 있죠. 정은보 금감원장, 대내외적 리스크, 외환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것들이 퍼펙트 스톰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 자, 테이퍼링, 헝다, 해외 변수도 있고 대출, 집값 거품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다. 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자산 과열, 위험자산의 과열이죠 지금.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자산 급등, 자산이 너무 지나치게 거품이 심해졌기 때문에 폭락 우려한다. 금융 불균형, 가계대출 억제하고 강력 진행. 지금 여러분들 가계대출이라든가 금리 인상은 일타가 집값 잡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집값 잡으려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가 지금 금융위기가 터질 정도로 우리나라가 가계대출이 심각해요. 이해 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먼저 잡는 거예요. 자, 이주열 한은은행 총장, 집값 폭락 경고, 가계부채 누적 증가했다. 정말 지금 충격적이다. 주택 조정 가능성 높아져서 대비책이 절실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이 네 사람 다 하나같이 폭락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안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전국 모든 지역 매매 심리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지역별로 보자고요. 진짜 문제인지. 전국 평균 지수, 매수 우위 지수. 자, 7월 달만 해도 103이었던 게 지금 84.2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울 볼까요? 103.4, 106.8 가는 듯 하다가 79.4까지 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6대 광역시, 5대 광역시 여기 마찬가지로 91.2, 뭐 84.3이었는데 91.2가 지금 70.4, 84.3이 72.4. 지방도 지금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세 하락, 정기 예금은 늘어나고 있고 대출 금리는 5%로 치솟는다. 여러분들 집값이 대세 하락으로 이제 전환될 것 같으니까 좀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는 거야. 4월달, 10월달 현재 보세요. 614조에서 640조로 늘어났잖아요. 정기예금 잔액 추이가. 그리고 주담대 최저금리 7년 만에 최저금리가 4%를 돌파했어요. 이자 부담 눈덩입니다. 지금 영끌 빅토하신 분들 상당히 아마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8월 26일 대비 11월 2일 볼까요? 자, 주담대 변동금리가 2.62에서 4.20이었는데 지금 3.48, 4.81. 그 다음에 주담대 고정금리도 새로 이제 고정금리 하는 사람들 2.862, 4.43. 그 다음에 3.93에서 5%가 넘어갔어요. 지금 주담대가. 그러니 여러분들 이금융권이나 기타 다른 데는 얼마나 세겠어요. 신규 코픽스 금리나 금융채 5년물 금리도 이렇게 많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이제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집값 거품이 얼마나 심한지 그냥 절대적으로 본다면 2배에서 5배 뛰었고요. 상대적으로 본다면 서울의 도심 집값이란 말은 강남이라든가 한강변의 집값이 세계 지금 통계치 나온 국가에서 2위예요. 그리고 서울 전체 집값은 5위예요. 5위. 도시가 그렇게 많은데 5위. 그리고 우리나라 그럼 대한민국의 집값은 자 2020년 14위였어요. 지금은 10위 이내로 올라갔을 것으로 보여져요. 21년에 제일 많이 뛰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자, 이거 보자고요. 물가 대비 서울 집값 추이. 지금 보시면 자, 물가하고 거의 비례하고 있죠. 이게 빨간 게 집값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왔죠. 치솟았죠. 자, 물가 보세요. 물가도 꾸준히 올라갑니다. 근데 물가에 비해서 이때는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좀 너무 치솟았지 않아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통화량 대비 이번에는 이제 돈을 찍어내는 거, 돈 많이 찍어냈으니까 집값이 뛴 거다. 그렇게 말하기에는요, 너무 집값 거품이 심합니다. 이해 보세요. 자, 지금 집값 아까 빨간색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통화량은 여기에요. 돈도 엄청 찍어냈지만 이거에 비해서 최근 특히 21년 이게 아주 진하잖아요. 여기까지. 이거는 지금 예전에 버블 세븐 때 2007년 거품이 극에 달할 때 이때를 한참 뛰어넘었잖아요. 이번에는 소득 대비 서울 집값 추이. 자, 역시 집값 노란색 보세요. 여기까지 치고 올라왔죠. PIR 규모 엄청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자 2006, 7년, 7년에 꼭지 찍을 때보다도 훨씬 높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이 소득은 이 정도인데 벌써 PIR 규모는 훨씬 올라갔어요. 집값이니까 많이 뛰었다 이 말이에요. 점점점 내 집을 잡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GDP 대비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 자, GDP는 기고 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1위에요. 좀씩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GDP예요. 근데 집값 보세요. 자, 집값 뛴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역시 이제 똑같죠, 모양은. 자, 이렇게 차이 별로 안 났던 게 이렇게 났어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세계적으로 집값이 몇 위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딱 일치하네요. 구매력 지수 대비 집값 거품, 가계와 기업 부채 최고치. 지금 서울 지역 구매력이란 말은 뭐냐? 자, 집값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얼마나 매수할 수 있는지. 여기 보시면 집값은 역시 모양이 똑같죠. 이렇게 여기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구매력은 집값이 올라감으로써 구매력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HAI 41.5로 제일 낮아요. 제일. 예전에 집값 폭등했을 때하고 지금 같은 상황으로 왔어. 소득이나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상당히 문제죠.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이게 지금 노란 게 기업부채, 이미 이게 100이에요. 100%인데 기업부채도 100을 한참 넘었죠. 그리고 이게 2017년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이거는 가계부채입니다. 지금 몇 가지 치고 올라왔어요. 기업부채는 더 위로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약 한 106에서 110 사이로 보시면 돼요. GDP를 뛰어넘었어요. 기업부채는 더 많습니다. 100, 거의 20. 정부부채는 거의 없었는데 30에서 거의 50을 넘어가고 있어요. 합쳐가지고 207, 80. GDP의 거의 2.7배. 만약 이거 GDP 대비해서 빚 빼버리면요, 거지에 거지. 아프리카보다 못 살아요. 자, 집값위기 2차 사전청약 신혼타운. 최근에 막 뉴스에서 뭐 사전청약 경쟁률이 엄청나다는 등 하는데, 보시면 신혼타운 보세요. 자, 물론 여기서 제목은 이렇게 달고 있어요. 신혼부부 유면하는 신혼타운, 희망타운. 집은 작고 이사도 못하니까 이렇게 낮았다, 경쟁률. 3.6대1, 6대1, 1대1, 1대1, 뭐 4대1. 진짜 낮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이제 접수 예정, 뭐 수원, 당수, 이제 의왕 이런데 하고 있는데 너무 경쟁률이 낮아요. 이거는 집이 작은 것도 있지만 그거 분위기가 지금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자, 사전특공 특별공급 봤더니 경쟁률이 8.3대 1밖에 안 돼요. 보통은 특공도 약 3, 40대 1 되고 일반 가점이 거의 한 2, 300대 1 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리고 의정, 부정은 미달돼 버렸어요. 자, 그만큼 지금 심리가 얼어붙었어요. 자, 이렇게 좋은, 입지가 좋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제가 장담할게요. 다음에 상승장에 더블 갑니다. 물론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결국은 올라갈 때는 얘들은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더블 간다고요. 못 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이렇게 낮아요. 이 까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특별공급, 왜 자꾸 이렇게 이상한 뭐 신혼타운 자꾸 해가지고, 이 형평성의, 이 자본주의는 형평성의 원칙이에요. 너무 법을 많이 만들어요. 사회주의보다도 더 많이 만들어요. 특히 부동산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거는 진짜 신랄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시장 자율의 원칙에 두고 꼭 필요한 것만 해야지 나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자, 100년 만에 최대 재앙 온다. 아무튼 지금 모든 지표가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집값이 붕괴되면 다주택자를 비롯하여 영끌 매입자와 갭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말도 안 되게 집값 거품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금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은 총체적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